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종의 우울감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죠. 이런 증상을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산림청이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우리 숲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호 산림청장 모시고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밖에도 못 나가고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막 우울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숲에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예. 있는 뭐 휴양림이라든가 우리 예. 숲 치유원, 그다음에 숲체원 여러 가지 저희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금년에는 그 감염병원, 그다음에 우리 저 선별진료소 직원분들, 그다음에 일부 그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숲치유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예. 금년도에 한 2,000명 분에게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예, 2,000명 정도 숲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도 효과는 어떻게 뭐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의료계 쪽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예. 한 65 정도의 전사 안정 점수가 한 73 정도로 그렇게 늘어났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전 국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인도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뭐 당일령, 뭐 1박 2일령, 뭐 2박 3일령 이렇게 예. 숙박형서부터 해가지고 숲속에서의 명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더 확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도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민간 부분,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에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원하시는 분들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하다거나 하면은 숲에서 오셔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전문 그 숲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그런데 또 뭐 감염 우려도 적으니까요. 예, 공기도 그렇습니다. 좋고. 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산림청 홈페이지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산림 또 치유 효과 외에도 재난 예방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뭐 4만3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유입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국민들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산업단지라든가 도로변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숲을 조성해서 예. 예. 이렇게 차단하는데 벤치마킹은 우리 시화공단 같은 경우가 그 아파트하고 공단 옆에다가 숲을 만들어서 이제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그 효과가 입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지금 전국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숲들, 뭐 공기질 개선에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숲을 많이 만들고 또 이제 가꾸고 하려면 결국은 임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임업인들의 그런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임가소득이 저희들이 이제 농촌의 농가소득이나 어가소득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업인들이 이제 소득이 낮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생산 부분에 대한 인프라 부분이라든가 유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비대면으로 이제 뭐 판매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우리 임업인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래픽으로도 뭐 농가나 어가보다는 좀 소득이 조금 현재 줄어드는 적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또 직접 지불제를 도입한다고 핵심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산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3분의 2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이 아니라 개인 소유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산에 가시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짜로 뭐 사실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이렇게 예. 신선한 그런 걸 얻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도시공원 일몰제 해서 이제 도시공원으로 사유재산을 묶어놓는 것이 대부분에서 이제
지나친 사유권 침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농업이나 뭐 어업 분야는 농사를 친환경적으로 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주는데 우리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생산 활동 자체를 제한하잖아요. 벌채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여기 뭐 한강수계 여기로 묶여 있는 우리 산림 같은 경우도 벌채도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산 활동조차도 제한하면서 국가가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제 그런 예. 요구들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임업직불제를 지금 이제 몇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현재 국회 내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산에 가실 때 3분의 2가 지금 어떤 다른 사람의 산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예. 조금 더 고마움이라든가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임업인들의 그 형편이나 이런 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제도나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하다, 가장 임업인들에게 절실하다 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임업직불제는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세제상의 좀 혜택을 달라는 게 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이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사실은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데 세금만 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는데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내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커서 직불제하고 저희가 임업세제 TF를 좀 구성을 해서 이제 관계부처라든가 국회하고 앞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데 또 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또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종의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조금 양보하고 또 임업인들도 또 좀 양보하고 해서 그걸 제가 지금 앞으로 내년에 좀 역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 산림의 3분의 2 정도가 개인 소유가 또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개인 소유의 산림들 같은 경우에도 또 산불이 났고 하면 또 개인적인 손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산불 조심 기간이 또 이달 15일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산불 현황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을철 산불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기후 변화 영향이어서 옛날에는 이제 봄철 산불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는데 최근에는 연중화되고 있고 금년에도 벌써 전년 이 10년 평균 대비 3배 정도의 건수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라는 것이 대부분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고 예. 또 95% 중에 그 44%가 입산자 실화예요. 산에 가시는 분들의 어떤 부주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게 산불이잖아요. 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건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불 그런 기간 동안에 많이 이제 예방부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겨울철에도 산불이 심심찮게 발생을 하는데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 있다면 어떤 게 겨울철에는 있을까요? 이제 화목 보일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소각, 그 다음에 이제 농산촌 지역에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요. 그리고 겨울에는 산불이 나게 되면 참 어려운 것이 산이 이렇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진화대라든가 일반진화대 투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저수지에서 물을 뜨려면 물이 얼어 있어가지고 예. 헬기에서 그 물을 뜨려면 또 그걸 얼음을 다 깨야 되고 또 그거를 날씨가 춥게 되면 깬 얼음이 또 녹고 예. 또 얼고 그래서 예. 이제 겨울에는 참 산불이 나게 되면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안 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려면 대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예. 대비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스마트 이제 지능형 CCTV 같은 걸 도입을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 옷차림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분들이 이제 산불을 낼 만한 그런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경고를 한다든가 뭐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능형 CCTV가 그런 거예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산에 가실 때 저분들 수상쩍다 뭐 그런 뭐 거라든가 그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내용들이 이제 저희들이 산불 예방진화단한테 그 스마트 웹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해줘가지고 예. 산불이 났었을 때 바로 이렇게 신고가 돼서 바로 이렇게 긴급하게 출동해서 초기에 그렇게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놨죠. 네. 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제 숲이나 산이 이제 치유의 공간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좀 그런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는데 끝으로 이제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숲을 찾는 분들 그리고 산을 찾는 분들 이런 점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불이 한번 나면은 그 산을 다시 산림으로 복원하는데 100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번개에 의한 자연에 의한 산불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어서 산에 꼭 가시게 되면 그 뭐 화기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가져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내하는 대로 농산물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 철저하게 정부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침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산림의 기능 혹은 산림을 활용한 어떤 치유 효과 같은 거 있다면 좀 자랑 한번 해주시죠. 어쨌든 이 산이라는 거는 예. 그 현재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그래서 가장 우리 산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림의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산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예. 가장 오랜 기간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많은 사람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될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우리가 향유해야 될 그런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인류가 꼭 보존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가실 때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셔서 예. 잘 보존하고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유와 또 이제 우리에게 뭐 힐링을 주는 그런 숲을 우리가 이제 잘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 보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 산림청장 모시고 내용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